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햄찌입니다. 저는 마도비입니다. 네, 저희가 촬영 환경이 이래서 사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도비님이 얼굴 출연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셋이 앉기에는 저희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튜디오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번 주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근데 업로드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성이라도 업로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음성 녹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낼까요? 네. 그럼 이제 사연 읽고 이제 고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햄찌님이 읽어주세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름 말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16대 8과 20대 4를 섞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간헐적 단식 플러스 저탄고지 식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직업이 교사여서 점심은 급식을 먹어야 해요. 쌀밥은 거의 안 먹지만 너무 저칼로리로 식사를 하면 요요가 올까봐 반찬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침을 케토식으로 해도 케톤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케톤 상태도 아닌데 지방을 많이 섭취해 탄수는 탄수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쌓여서 다이어트에 더 안 좋게 되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주말이 되면 보상 심리로 탄수, 특히 디저트류를 많이 먹게 되는 것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디저트를 거의 못 먹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려니 고민이 되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거를 선택한 것은 제 전 직업이 교사여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탄고지 식사를 할 때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급식을 먹으면서 골라서 먹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소리 다 들어가요. 네. 먹었는데 먹을 때 이제 밥은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국물을 위주로 먹었고, 반찬도 굉장히 양념 고기가 많이 나와요, 급식에는. 맞아요. 애들은 그렇죠, 네. 네, 빨간 고기, 갈색 고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은. 네.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나물이 거의 안 나왔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이게 영양사 선생님 따라서 다른데, 그 급식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예산안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는 영양사 선생님이 되게 큰 몫을 잡았는데, 저희 영양사 선생님은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디저트류가 나오는데 대신에 나물 반찬류가 거의 없는, 나물 반찬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아니면 김치 나오고 이 정도밖에 없어서 두 분 다 움직이지 좀 말아주실래요?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이 사연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햄찌님 먼저? 일단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시락을 만약에 싸서 다녀도 될 정도의 그런 게 있으시면 도시락 싸다니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근데 또 약간 다른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은 약간 추가적인 반찬만이라도 이렇게 싸서 다니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이제 급식 신청을 안 하고 도시락을 쌌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보통은 제가 도시락을 뭘 쌌냐면 국 종류 아니면은 뭐 미트볼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순수 곤약 있잖아요. 그걸로 볶음밥을 해서 싸갖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싸갖고 갔는데, 일단은 밥을 안 먹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왜 밥을 안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곤약으로 볶음밥을 해갔는데 또 한 입씩 먹어봐요, 선생님들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 밥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게 곤약살이라서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
얘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급식을 취소해서 급식을 안 먹고 점심은 방탄커피를 먹고 저녁 한 끼만 식사를 하는 저탄고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떨어진 대사가 돌아오기 전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 왜냐면 식사를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은 방탄커피 한 잔으로 먹고 이제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교사를 할 때. 마도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 몇 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점심은 그때 제가 저탄고지 거의 처음 할 때라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네. 1년 정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점심을 한식 뷔페를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노량진? 네, 노량진에서 그 점심을 한식 뷔페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저탄고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분처럼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더 오래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점심은 가서 밥만 빼고 고기가 나오면 그 양념이 돼서도 일단 실컷 먹자. 점심 한 끼는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은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그래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분 사연을 좀 잘 보면은 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간헐적 단식 하신다는데 간헐적 단식 하는데 점심 걱정하시고 계시고 아침도 지금 저탄수를 못 하실까 걱정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아침, 점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저녁을 만약에 지금 그 간헐적 단식으로 저녁을 안 드시는 거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침에 키토식 하시고 점심은 뭐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그 뭐지 밥만 좀 줄이시고 반찬 같은 경우 고기 이런 거는 풍족하게 좀 드시면 그래서 저녁에 좀 배도 좀 덜 고프고 그리고 좀 이런 저탄고지 이거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렇게 먹게 되면 고탄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양념고기에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양념고기 먹느니 밥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찬만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뭐지 그거? 키토시스. 근데 키토 아웃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거 말고도 내가 저탄고지를 오래 했냐 오래 하지 않았냐 또 차이가 큰데 이분은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드시면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여자분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한 2달은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빡세게 해서 좀 탄수화물 확실히 줄여가지고 키토시스에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토시스 한번 들어가면 또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적으로 그냥 점심 정도만 좀 풍족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식사할 때는 키토를 해주시면 그래도 좀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1년 동안 거기 뭐지 한식 뷔페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좀 살도 좀 빠지고 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약간 남자라서 가능하고 네, 남자라서 가능한 건지 몰라도 운동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운동도 계속 했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양념된 고기는 왜냐면 제가 급식으로 그렇게 먹었을 때 계속 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시 식이장애가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랬지? 계속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먹으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또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면 나 점심에 탄수화물 먹었는데 저녁에 먹어도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 그래도 애들이랑 이제 학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데 식단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급식을 안 먹으면 약간 따돌림 비슷하게 당할 수 있어요. 그 급식실에서 오가는 대화가 굉장히 농도 짚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또 선생님들이 각자 선생님들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10분 쉬는 시간이고 45분에서 50분이 수업 시간이니까 사실 수업에 훨씬 많이 가 있고 공강 시간이 비슷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보통 칼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급식 먹을 때만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반 애들이 수업 분위기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이제 또 급식을 안 먹으면 그거 못 듣잖아요. 그래서 급식 끊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명객님 말로는 급식을 또 먹어야 되니까. 네, 급식은 먹는 게 교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에베코지 박사의 밥방면이나 뭐였지? 그 당뇨병에 걸리기 싫다면 탄수화물을 줄여라 하여튼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이 있는데 에베코지 박사님이거든요. 일본에. 그 책을 보면 당질 제한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질 제한식을 3단계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끼만 당질 제한식을 하는 거, 2끼를 당질 제한식을 하는 거, 3끼를 당질 제한식을 하는 거를 설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한 끼라도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한 끼라도 해라.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키토제닉을 해라. 이건 아니고 당질을 제한해라.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끼라도 탄수화물을 줄인 식사를 하는 걸 뿌띠 당질 제한식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그것만 해도 이제 건강 개선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양념된 고기를 드시는 것보다는 밥을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밥 반 공기에 뭐 국물을 말아서 드신다든지 또 국물 요리는 항상 나오잖아요. 학교 급식에서. 근데 나오는 국물 요리가 뭐 이제 미역국이나 뭐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국물류로 좀 배를 채우시고 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1공기 정도 드시고 반찬을 오히려 나물이 아닌 그 외의 반찬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전에 식사하고 오후 식사하시면 저녁은 지금 안 드시는 거죠? 안 드시는 거 같으면 네. 그러면 오전에를 좀 충분하게 좀 식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충분하게 드셔야 돼요. 그때 그냥 키토식으로 먹고 싶은 거 만약에 네. 그 충분하게 식사를 해주시고 네. 점심은 만약에 명객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부족하게 먹게 되는 거니까 적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충분하게 키토. 네. 만약에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저녁에 충분하게 이제 네. 영양소 섭취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한 끼라도 그렇게 충분하게 먹으면 저칼로리로 가진 않거든요. 한 끼를 좀 적게 먹어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햄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저도 명객님 의견에 플러스 하자면 버터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중간에 드시면 그래도 네.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간식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체육교사였었으니까 여자 탈의실이 있었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 중에 저만 거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탈의실에서 방탄커피를 타 먹었어요. 기버터랑 커피 플러스 이런 거 갖다 놓고 믹서기도 갖다 놓고 커피포트도 갖다 놓고 거기서 방탄커피를 타 마셨는데 만약에 되면 그렇게 드시고 그 외에 제가 거기를 2년차 때 썼고 1년차 때는 못 썼거든요. 1년차 때 못 썼을 때는 그 치즈랑 견과류, 카카오 닙스, 버터 이런 걸 챙겨서 다녀서 조금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간식을 약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키토제닉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다 말했잖아요. 네네. 이러한 식단이고 나는 그래서 안 먹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저는 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하니까 도시락을 싸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친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있어봤잖아요. 그런 분위기 안 됩니까? 저는 말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한 바퀴 싹 돌거든요. 그걸 또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이 항상 나와요. 학교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앞에서는 좀 위해주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제비 유난 떠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할 것 같아 보면은. 네, 학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말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진짜 정말 친한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까지 연락하는 몇몇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이 저탄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디저트류를 좀 많이 실컷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좀 잘 적당히 좀 조절하시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날 잡으셔가지고 그때는 좀 원 없이 이렇게 먹고 하시면 그래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도빈님이 그렇게 드시잖아일 근데 유지일 뿐이지 감량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감량은 되긴 돼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네, 네, 진짜 유지만 돼요. 유지만 유지만 돼요. 운동을 해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면 좀 빠지게 되겠죠. 네, 운동하고 하루 디저트류 많이 탄수식 먹어도 감량됩니다. 운동하면. 근데 좀 고강도로 해야 되죠. 대신에 운동을. 옆 사람과 말하기 힘들 정도로. 네. 심박수 120 이상. 계단 오르세요. 계단. 아파트 계단. 그냥 130 넘습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면.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도빈님께서 읽어주세요. 햄찜님께서 하시는 격일 단식이 폭식 단식을 반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류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격일 단식 댓글에서. 왜냐면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날은 이제 1800 이상 3600까지 먹으니까 되게 단식 폭식, 절식 폭식, 절식 폭식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른 이유가 이 폭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폭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것 때문에 골랐거든요. 마도비님은 폭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폭식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네. 많은 양을 먹는 걸 일단 폭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일단은 뭐 하루 정도 먹는 거는 폭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3일? 3일을 그러니까 네. 계속 먹는 거. 3일을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를 3일 정도 많이 먹게 된다. 그게 중간에 술이 됐던 밥이 됐든 간에 그렇게 먹으면 저는 그걸 폭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딱 보면은 잘 유지하고 있다가 한 이틀까지 먹으면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 3일째 먹고 나면 벌써 몸이 좀 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딱. 그래서 3일 연속 뭐 술이 됐든 밥이 됐든 계속 먹게 되면 내가 생각해 너무 많이 먹는다는 생각되면 전 폭식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아, 그 몸이 변하는 것 때문에 3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3일 정도 먹고 나면 죄책감이 확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몸도 변하지만 기분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3일 정도 이틀까지는 그래도 아예 괜찮아. 그래도 운동했고 그래도 살도 좀 뺐으니까 괜찮다가 3일째 먹으면 진짜 이건 좀 심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폭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햄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이게 일단 폭식에 대한 사람마다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리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폭식, 제 기준 폭식은 일단 배부른데 더 먹는 거. 근데 좀 더 심오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폭식도 약간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배부른데 허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때 그랬었고 약간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는데 예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저 양 아시죠? 알죠. 근데 제 기준으로는 제가 한창 많이 먹었을 때 제 기준으로는 제가 그렇게 먹었던 게 전 폭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먹었냐면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를 혼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폭식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그때는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되게 문제가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먹으라 하면 뭐 위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되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니까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폭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두 분을 합쳐서 폭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많이 먹고 먹으면서 죄책감을 갖고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저는 폭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햄찌님이 이제 절식과 폭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햄찌님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막 서브웨이 먹는데 막 이러면서 맛있어 나 이 소스 처음 먹어보는데 이러면서 먹고 과자 먹는데 맛있어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폭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폭식이 심리학 용어 사전에 적혀 있어요. 정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매우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며 이를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 마음의 병이 많네요. 네. 그래서 햄찌님은 폭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배부르면 아니, 시리야? 하루에 한 번씩 오고 겪어요. 그리고 저는 느낀 게 저는 배부르면 안 먹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많이 시켜서 막 칼로리 채우려고 2개, 3개 이렇게 시켰는데 그냥 배부르면은 나 배부른데 이거 좀 먹어줘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약간 이랬으니까 저는 폭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800칼로리 채운 거 힘들어했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와 이거 명킹님 이거 먹어도 끝이었어요. 둘이 카톡으로 맨날 했던 게 1800칼로리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약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폭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폭식은 일단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야 되고 네, 그게 폭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충분하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하게 먹으라고 하면서 왜 과식은 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먹는 것과 과식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안 먹는 거랑 배부르게 먹는 거랑 도가 지나치게 먹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찾아가는 연습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뷔페 가서도 많이 먹었는데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날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아, 마더뷰님이 이야기하는 컨디션 좋은 날. 네, 컨디션 좋은 날은 진짜 이거는 먹어도 자꾸 들어가는 날이 있고 그리고 배도 별로 안 부르고 계속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럴 때는 폭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어느 날은 또 같은 접시를 먹었는데도 그날은 막 입에서 너무 단내도 많이 나고 기분 안 좋고 한 2접시, 3접시만 먹었는데도 벌써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근데도 이제 좀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좀 막 더 먹고 이러면 그게 폭식이 된다. 네. 그런 얘기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2-3접시가 저는 보통 뷔페를 가면 한 10접시 먹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2-3접시 먹는데요. 3접시면 과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제 친구가. 아, 3접시나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산처럼 쌓았나 봐, 산처럼? 아니요, 뭐 접시 쟁반에다가? 아니,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한 번에 갔다 오면 2접시씩 들고 오는데. 네, 맞아요. 아, 햄찌님이 뷔페를 가면 항상 2-3접시를 들고 오더라고요. 먹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2-3접시씩 들고. 네. 2접시 갖고 와서 다 안 먹었는데 아 이거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고 더 가져오고 근데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씩 한 입씩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가져오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저는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저는 먹던 것만 먹어가지고 저 10접시 먹는데 거의 음식 가지수는 6개? 그것만 맞아요. 계속 먹어요. 한 놈만 패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에 죄책감을 가지면 폭식. 네. 아 그리고 그 캥지님들이 댓글로 네네.
막 이 정도 양이 많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에는 답글을 잘 안 다는데. 네, 달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네네.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필요한 게 다르고 먹고 나서의 느낌이 다르고 이게 다른데 저희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호르몬을 정상화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알고 그 신호에 따라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칼로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탄단지 비율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탄단지 비율이나 칼로리는 처음에 내가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처음 식단 구성할 때 참고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이만큼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글에 제가 답변을 안 단다고 너무 마음에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네, 본인 몸으로 직접 실험해 가시면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세요. 우울해지지 않게 일단 음식은 드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운동하는 걸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운동을 좋아해서 네. 괜찮은 건데. 저희는 셋 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데 음식만 가지고 살을 뺀다는 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 건가요 또? 네, 막 그런 게 약간 밥 한 숟가락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아이고 뭐 계단 한 5층만 올라가면 될걸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그 계단 5층 올라갈까 이런 거보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 네, 밥 한 숟가락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다이어트를 좀 꾸준하게 지속할 수가 있나요? 계속?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여자분들이 식이장애가 많이 오는 실패를 많이 거예요. 하고 식이장애도 많이 오고. 네. 일단 모든 다이어트의 제일 먼저는 자기를 잘 아는 게 맞아요.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네.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캥지님들이 저를 보면서 폭식이라고 하는 거 이해돼요. 저 많이 먹잖아요. 그냥 자기들 기준에서는 많이 먹으니까. 그쵸. 저희가 양이 일반 여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네. 식비를 당연히 했어. 그래서 항상 무한리필집이나 뷔페를 가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막 그냥 일반 고깃집 갈까 하다가도 맨날 무한리필을 가는 게 저희가 고깃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얼마 전에 혼자 고깃집 가서 먹는데 혼자 47,000원어치 먹었다고 아버지께 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한리필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네, 일단 오늘은 2가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요. 영상 촬영은 저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 가면 아니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만 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하나라서 가운데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더 안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마이크를 사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오디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